르 꼬르부지에, 현대 건축의 거장이며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 르 꼬르부지에. 그는 모듈러라 이론을 발견한 장본인이고, 모듈러 이론이란 인간 신체의 척도와 비율을 기초로 황금 모달을 찾아내 건축학적으로 수치화시킨 이론이다. 르 꼬르부지에는 황금 비율을 모듈러 시스템에 적용을 했고, 이를 자신의 건축물에 적용하여 다양한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모듈러의 역사적인 기원부터 역사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모듈러가 발전해 왔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모듈러 건축이 뭘까요? 모듈러 건축을 설명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공업화 주택, 이 말 그대로 공장에서 주택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탈현장 공법, 현장에서 탈피해서 공장에서 만든다는 뜻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프리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공장에서 공간을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공장에서 건축부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이 모듈 하나를 만들고 2개, 3개, 10개 이렇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결합해서 이제 큰 건물 짓는다든가, 아니면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모듈러 건축이라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미래 건축주님들, 미래 고객분들한테 이 모듈러 건축이 어떻게 장점으로 먹히는지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이런 아이패드, 이런 노트북,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제조업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제품은 항상 품질이 똑같아요. 근데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을 타기 때문에 항상 품질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건설업을 제조업으로 해석해서 공장에서 공간을 만든다라는 뜻은 품질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큰 돈을 주고 집을 분양받았어요. 아니면 집에 들어갔는데 하자가 많거나 마감이 좋지 않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모듈러 건축에서는 이게 많이 해소가 돼요. 제가 생각하는 모듈러 장점, 가장 첫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예를 들게요. 똑같은 퀄리티, 똑같은 마감재 자재를 사용한 현장 건축과 모듈러 건축이 있었을 때 제일 끝단에 가면 비용이 모듈러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경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재에 있어서 로스가 많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끝단에 가면 모듈러가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냥 저렴하게 모듈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금액으로 좋은 퀄리티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데, 건축주님들, 고객분들한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공간을 모듈화해서 제조화의 방식으로 만들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은 일정한 품질 높은 공간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받아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모듈러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거는 르 꼬르부지에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르 꼬르부지에가 처음에 이 개념을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듈러랑 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러고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걸 다 분할시키는 거예요. 황금 비율로 분할시켜서 내가 이 공간에서 손을 뻗었을 때, 다리를 폈을 때 불편함이 없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분할하고 이 분할된 비율 가지고 다 모듈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듈을 가지고 설계할 때 대입시켜서 사람이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듈러의 첫 번째 시작된 개념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이제 모듈러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 때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의 이제 병사들이 성벽의 일부분을 제작해서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큰 사이즈의 이런 돌이라든가 자재들을 옮기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운반하기 편리하고 운반하기 적합한 무게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모듈화 시켜서 제작해서 가져온 게 모듈러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라고 합니다. 어떤 게 정말 첫 번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2번째,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1830년대 때 영국 잉글랜드에서 목수가 있었어요. 존 매닝이라는 목수가 있었는데, 이 목수의 아들이 이제 호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호주로 이주하게 되면 내가 또 어떤 살기 위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목수시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집을 아들한테 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이 집을 만들고 배로 운반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는데, 이게 완전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집의 파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결국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이 집을 조립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또 3번째 에피소드는 되게 재밌는데요. 1850년대 때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왔어요. 이 제품들이 나온 거를 공개를 어디서 하죠? 박람회장에서 하죠. 이 당시에 파리에서 되게 큰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영국 왕실예술협회에서 헨리 콜이라는 사람이 파리에 박람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파리에서 막 엄청 잘하고 있던 거죠, 박람회를. 여기에서 살짝 열폭을 한 거예요. 파리 엄청 잘하고 있네.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박람회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겠다 이러고 돌아가가지고 영국 정부에서는 10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이게 결국 5개월 만에 지어졌습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했냐면 모듈러 방법을 이용했던 거죠.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가로 길이 563m, 중앙의 높이는 39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는 층수로 계산하면 13층 정도 되는 사이즈의 큰 대규모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건축 부재들을 다 공장에서 제조해 와가지고 빨리빨리 조립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엄청난 혁신이었고 이게 5개월 만에 완성이 되면서 이 반대로 또 파리가 엄청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뭘 했냐면 그래서 생겨난 게 에펠탑입니다. 에펠탑 자체는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높이로 승부를 봤는데 이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에펠탑이 완성이 되었던 거고 이제 서로서로 경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게 또 하나의 혁신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모듈러 건축의 재밌는 사례 2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거는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듈러라는 거 언제 접했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 언제 접했냐면 저는 뉴욕에서 건축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브루클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집도 브루클린이었는데 맨날 앞에 지나다 걸어 다니면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모듈러 쌓아 올라오고 있던 거죠. 그게 한 2015년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3학년이었나? 굉장히 저학년일 때 그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었어요. 근데 쌓아서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지나다니며 걸어 다닐 때마다 그냥 층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학교에 동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선배님이 이 모듈러 아파트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궁금한 거 이런저런 물어보니까 뉴욕에서 왜 이렇게 32층짜리 아파트가 모듈러 지어졌을까 하면 뉴욕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도로도 막 되게 컴팩트해요. 막 중장비나 타워 크레인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 반경으로 얼마큼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루클린 사이드 쪽에 네이비 야드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에 한국으로 활용됐던 이런 큰 부지들이 있어요. 이 야드에서 모듈을 다 만들어서 이동해서 쌓아서 올렸던 거죠. 사실 전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건축하기 힘든 거를 이 모듈러 공법을 가지고 결국에 성공시켰다. 그리고 이 브루클린 B2라는 거, 샵이라는 건축사무소, 되게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하고 이제 지어진 건데 이 모듈 시스템을 이용해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듈러 공법 자체가 되게 인정을 받은 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에피소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때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이 지하철에서는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근데 건물 짓고 호텔 지으려면 기간이 뭐 2년 3년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포스코 ANC가 우리나라에서 모듈러 거의 처음 시작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모듈러를 이용해서 숙박시설을 만들었던 거죠. 모듈러 호텔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체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300개의 객실인데 이걸 다 모듈로 제작을 해서 설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옮길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한번 설치해놓고 나중에 모듈 떠서 딴 데 또 갈 수 있게끔 만든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걸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이제 세이브가 많이 되고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텔이 지어질 때 이 파운데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기초 토목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공장에서는 이 객실을 막 이렇게 막 모듈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완성되자마자 쌓아서 올리고 나중에 시운전까지 하는데 이게 전체 다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보다 18개월을 앞당긴 기간이라고 해요. 성공적인 모듈러 우리나라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듈러 역사부터 모듈러가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엄청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듈러 시장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콘텐츠를 좀 더 모듈러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하는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모듈러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스페이스 웨이비는 고층으로 짓는 모듈러, 이런 연구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얼마나 잘합니까? 디자인도 잘하고 만드는 공간의 퀄리티 마감 이런 것도 얼마나 잘해요. 너무너무 잘 만들거든요. 이런 한국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집 혹은 완벽한 공간을 모듈화시키고 이걸 저희는 해외로 글로벌로 이제 수출하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꿈은 이렇고, 이걸 위해서 각 인재분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스페이스 웨이비 유튜브 채널 가장 처음부터 봐주셨던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지금까지 성장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걸로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저희 시작도 안 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향후 1년, 2년, 5년 지났을 때 되게 진짜 모듈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